2019년도 국가공무원 국가직 9급이죠. 국가직 9급 공채 안전관리론 이제 나형이니까 거기 맞춰갖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히나 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가 좀 내용이 많은데 좀 헷갈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 유해성이랑 위해성이 이름이 비슷하고 비슷하나 뜻은 다르다 그랬죠. 자, 유해성은 뭐예요? 화학 물질의 독성 등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죠. 위해성은 뭡니까? 위해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유해성과 유해성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뜻 같은 경우에는 1번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취급이나 취급시설 같은 경우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유해성, 위해성 이 두 가지 용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THERP, 두 번째 FMEA. 네 번째가 FHA. 시험 보기 한 전쯤에 해갖고 이쪽에 관해서 이거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따로 수업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문제 틀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딱 인간 과오 나오면 THERP 고르면 되죠. 인간의 실수, 인간의 과오로 인해서 시스템 분석을 하는 기법. 이번에 FMEA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고장 형태와 영향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 시스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기법을 말하죠. 세 번째 MORT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원자력 시설같이 고도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쓰는 시스템 안전 진단 기법이죠. 그래서 MORT 나오면 항상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원자력. 원자력 시설 또는 고도의 안전 시설. 마지막으로 FHA는 뭐라고 불러요? 결함 위험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면 힘드니까 몇 개의 그냥 아니면 몇몇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시스템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우리 책에 나왔던 내용이죠. 뇌파의 패턴에 따른 의식 수준에서 의식이 몽롱하여 졸음이 심하고 실수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의 뇌파는, 그래서 우리가 0부터 1, 2, 3, 4로 구분을 했었죠. 0이 뭐예요? 0이 수면, 수면 뇌발작이라고 하고, 무의식 실신이라고 하죠. 무슨 파예요? 감마파죠. 그리고 1이 어떤 상태예요? 피로, 졸음, 반졸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몽롱하다, 그리고 상 1이라고 하고 무슨 파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세타파라고 하죠. 다음에 2부터는 정상이에요. 정상. 둘 다 정상인데 파는 여기가 알파, 베타파. 얘는 일반적인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안정할 때, 휴식할 때. 그리고 밑에는 적극 활동할 때, 안 그러면 가장 의식이 좋은 상태.
그냥 안정시. 의식이 좋다. 네 번째는 뭐예요? 패닉이죠. 과긴장. 너무 흥분했어요. 이것을 하고 베타파랑 전자파가 같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이제 간 거. 그래갖고 이때가 어때요? 가장 집중이 좋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항상 어때요? 사람이 알파, 베타 상태를 유지해야지 업무할 때 실수도 뭐 줄어들고 당연히 집중을 잘해서 하겠죠.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암기를 하세요. 감마, 세타, 알파, 베타 해갖고 그냥 아예 그냥 자는 거, 얘는 조는 거, 얘는 멀쩡하고 얘는 의식이 좋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죠. 0, 1, 2, 3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이론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욕구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엘더퍼라고 하고 또 알더퍼라고도 해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정도 이름은 구분할 수 있겠죠. 세 가지라고 해서 존재를 생존이라고도 해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계. 인간의 욕구 세 가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 알죠? 성장은 자아 실현. 그래갖고 이거랑 비교가 돼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단계 있잖아요. 거기랑 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존재 안에 그러니까 ERG 이론에서 안전 욕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하고 내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챙기려고 하는 욕구, 뭐 의식주, 생존의 욕구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서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 이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상 대테러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 4번이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들어가고 이것도 해야 돼요. 대테러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 안전 대책 수립, 그리고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어디에 나오냐면 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법령집 있죠?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6번. 제가 볼 때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일 까다로워요. 우리 그때 수업도 했었지만 이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가 거의 한 몇백 페이지 된다 그랬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시험 성능 항목도 엄청 많아요. 일단 여기 있는 것 정답은 4번이죠. 내수성 시험, 난연성 시험, 턱근 풀림 시험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시험자는 뺄게요. 전처리 시험. 이거 시험이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관통성. 여기 있는 거 시험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외우기 힘들어요. 충격 흡수성, 그리고 내전압성.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거 3개 있죠. 1, 2, 3번 있죠. 그리고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시험 방법이 있어요. 시험 성능 항목.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시험 문제에서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보호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없이 많죠? 이런 문제는 좀 제가 볼 때 많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영상 근로자가 50명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이 문제 여러분들 정답 4번이죠. 다 맞추셨나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한마디로 50명일 때랑 300명일 때 구분을 하거든요. 50명일 때는 뭐냐면 좀 더 한마디로 그냥 현장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거. 300명은 어떤 거예요? 그냥 앉아서 컴퓨터 하는 거죠.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0명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냐면 정답이 4번이 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있죠. 그리고 뭐 기계장비 제조업,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조업, 뭐 화학 물질 제조업, 토사석 광업, 목재 나무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300명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나와 있는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그리고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특이하게 농업업 있습니다.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앉아서 하는 거는 300명이고 제조업이나 공장에서 하는 거는 50명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정답 2번이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리자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얼마 이상 비운 경우,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화학적 인자로 수치만 잘 외우면 되겠죠. 얼마 이상? 3개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얼마?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래서 숫자를 평균 재해율은 2배고 나머지는 전부 다 3건, 3개월, 3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잘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95dB 소음이 1일 4시간 발생하는 작업의 분류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었죠. 나왔던 내용입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 일단 소음 작업은 얼마예요? 1일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상이 소음 작업입니다. 그런데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고 하면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90은 데시벨은 1일 8시간 5 올라갈 때마다 반으로 줄면 된다 그랬죠. 95는 4시간, 100은 2시간, 105는 1시간, 110은 30분, 115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뭐다? 강렬한 소음 작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5 올라갈 때마다 반으로 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맞았어야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물이 주 성분인 수계 소화 약제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다 맞추셨나요? 일단 2번, 3번은 아니죠. 2번은 그냥 CO2 100% 들어있는 거고 3번은 할로겐 화합물이니까 플루오르나.
이런 애들 들어있겠죠. 그리고 분말 소화 약제는 분말의 성분은 제가 그때 암기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포소화 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누 거품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거품 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수계 소화 약제에 해당하는 것은 포소화 약제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경고 표지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지시 표지는 파란색이죠. 이제 색깔이 또 다른 색이 나옵니다. 녹색은 당연히 그러면 어떤 용도로 나올까요? 녹색, 비상구. 흰색은 파란, 그리고 녹색의 보조색, 그리고 검정색은 문자 및 빨간, 노란색의 보조색으로 나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설치 허가를 받은 위험물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급소에 4가지가 있죠. 4가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주요 취급소, 그리고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그리고 판매 취급소. 이 4개가 딱 취급소죠. 그래서 여기서 3번에 간이 취급소라는 말은 없죠. 이것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저장소 8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장소 8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그리고 옥외 탱크, 그리고 이제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안반 탱크 저장소에서 딱 8가지가 있죠. 그래서 취급소 나왔으니까 저장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차피 제조소는 제조소 하나니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에 이거 무슨 표지입니까? 출입 금지죠. 2번에 손 금지해 놓은 것은 보행 금지가 아니고 사용 금지죠. 3번에 사용 금지가 아니고 탑승 금지죠. 4번은 뭡니까? 물체 이동 금지가 아니고 차량 통행 금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초고층이라는 말은 눌러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4조 제3항에 있어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있고, 문제가 좀 되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치사하게 나왔습니다. 정답 2번이죠. 계단은 어떤 계단 구조, 피난 계단이 아니고 특별 피난 계단 구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딱 말 하나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8조의 2항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감속 운행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20% 감속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50% 감속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는 뭐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20% 속도 감속을 하고, 여기 이제 문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이거나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50% 감속 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풀 수 있었을 겁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방사능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른 방사선 비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이 봤었죠? 딱 세 가지 있죠. 백색, 청색, 적색이 있습니다. 백색은 내용이 뭐죠? 사고 났을 때 건물 내에 국한되는 거. 청색은 부지 내로. 그리고 적색이 제일 위험한 거죠. 부지 밖으로. 그래서 회색 비상은 없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 기준에서 좀 문제가 나왔었죠. 이번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화 구획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얼마죠? 1000제곱미터. 사실 여러분들 이 법 잘 좀 뒤에 있기도 하고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이번에 두 문제나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1000이에요. 1000제곱미터. 그리고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8번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뭐 법에서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와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여기에서 제3종 시설물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하고 나와 있어요. 정답은 일단 2번이죠. 교량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그리고 공동주택은 15년.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공동주택 외 해갖고 주택이 아닌 여러 가지 이런 건물 있겠죠. 전부 다 15년이에요.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외도. 그리고 이제 터널도 준공 후 10년. 그리고 육교랑 지하차도는 여러분들 한번 적어주세요.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그래서 거의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이런 수치 위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또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량 터널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 육교 지하차도는 설치된 지 10년. 그리고 공동주택이건 공동주택 외건 15년. 준공 후. 수치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9번은 쉽게 푸셨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소방시설의 종류. 그런데 여러분들 좀 쉽게 나왔죠? 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크게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설비, 피난 구조 설비죠.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는 소화 용수 설비죠. 또 뭐가 있습니까? 소화 활동 설비 있죠. 소화 설비 있고. 20번 보겠습니다. 20번도 좀 많아요. 화학 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상,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1번이죠. 그런데 작성 항목이 15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앞에 나와 있는 거,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좀 우리 수업 시간에 보지 않았던 내용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카페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 번쯤 그냥 참조해서 보실 분들은 보세요. 바로 앞에 18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있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세요. 일단 20번에 작성에 관한 항목이 15개인데 빠르게 한번 제가 그냥 말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그리고 유해성, 위험성 정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출 방법, 취급 저장 방법,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폐기시 주의사항, 법적 규제 현황, 그리고 운송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 딱 여기까지예요. 작성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면 찾아볼 수 있냐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보호구 우리 안전인증 고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전관리론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